네, 안녕하세요. 경매의 신 저자 우리옥션의 이성용 대표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대하며 기다리신 9차 공투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전에 4차 국토종합계획 때는 항상 고정인구에 집중하라고 했습니다. 고정인구는 들어와서 전입하고 사는 인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관광, 레저 이런 어떤 문화보다는 우리가 좀 더 어떤 산업에 어떤 이제 산업을 살리고 그 안에서 어떤 경제적인 어떤 이제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한 이제 아파트, 산업단지 그리고 이제 뭐 거기에 따른 어떤 관공서 그리고 어떤 대학교 이렇게 이제 모여서 고정인구 위주로 가격 상승이 올랐습니다. 5차 국토종합계획도 다르진 않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점이 있다면은 이제 인구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거점도시 위주로 이제 인구가 집약되고 이제 관광지, 문화시설, 레저 쪽과 교통축이 연계되어서 대한민국 전 국토가 어디든 2시간 만에 이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바뀌어가는 과정이 5차 국토종합계획입니다. 그래서 국민소득이 어느 정도 일정 수치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어떤 레저와 관광, 이런 어떤 문화시설의 어떤 산업들이 다시 이제 더 부흥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뭐 앞으로 나아가는 어떤 바이오 시대에도 이제 맞는 그림이고요. 그러다 보니 현재 속초시를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5차 국토종합계획 보셨습니까? 현재 속초시는요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발전이 되어가고 있고요. 현재 속초시의 연 유동인구만 1,700만 명입니다. 속초시 관광가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속초 해수욕장만 7, 8월 여름철 300만 명입니다. 이게 2019년도 데이터입니다. 현재 2021년은 어떨까요?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개발되고 있고 어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현재 국토종합클럽의 9회 투자 이 사업의 어떤 전망을 느끼시면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업은 속초 해수욕장 메인 입구에 최전방에 들어오는 관광 테마시설 사업권 관련된 공투입니다. 여러분들이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서 이미 많이 접하셨고 익숙하실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속초 해수욕장의 관광 테마시설에 우리가 건물의 절반을 뚝 잘라서 10년을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공투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카페를 운영하게 될 것이고요. 1층부터 4층까지 전부 다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되고 옥상 전체 옥상 정원은 또 저희가 전부 다 활용하게 되고 현재 이미지에서 보이진 않지만은 이 바닥에 있는 약 100평 정도의 테라스 면적도 저희 카페로 활용하게 되어 약 400평을 저희가 운영하게 됩니다. 세 가지의 구성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테마파크인데요. 속초시가 소유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민간 위탁 개발로 들어가서 개발을 해주고 실제로는 2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운영권인데 그 중에 10년을 저희가 따왔다. 이게 정확한 지점입니다. 여러분이 인식해야 될. 자, 그리고 여기에 대관람차가 있습니다. 이 대관람차 같은 경우에는 약 15분을 도는데요. 이 대관람차는 현재 국내에서 가장 큰 모델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건물의 절반은 속초 실내 테마파크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관람차와 이 속초 실내 테마파크는 연간 50만 명의 관람객을, 입장객을 현재 예상하고 있고 이 둘의 입장객 모두 저희 카페의 동선을 통해서만 움직이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자, 이 말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작하자마자 받쳐주는 매출이 어마어마하다는 소리로 시사될 수 있겠지요. 건축 계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초 해수욕장 최전방 입구를 저희가 독점하고 있고요. 어떻게 독점하고 있는지는 잠시 후에 지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대지 면적은 전체 572평이지만 그 외에 우리가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은 또 상당히 크다라는 것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요. 건축 면적은 연면적 합계로 약 427평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1층에서 4층 플러스 옥상 루프탑 정원까지 전체를 활용하고 그리고 1층 테라스 약 100평까지 활용함으로써 저희는 실제로 건물 면적은 연면적은 427평이지만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의 면적만 약 400평이 됩니다. 이 사업은 속초시의 사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속초시가 사업권자입니다. 속초시가 소유권자입니다. 이런 어떤 사업이 잘못되는 경우는 여러분들은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래서 또 한 번 안전성을 제가 강조한 것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개 입찰을 통해 민간 위탁 개발 업체로 주식회사 주간도가 선정이 되었고, 이 주간도가 20년 사용권을 획득하였고 20년간 사용하다가 다시 속초시에 기부 체납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구조 여러분들 많이 접해보셨고 알고 계시죠? 자, 이 중에서 저희는 카페 10년 이용권을 공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조성 사업의 시행 허가에 대한 알림을 주식회사 주간도에게 수신하는 내용이고요. 착공신고필증 2021년 6월 21일로부터 공사가 착공신고필증이 나왔고 현재 펜스가 전부 다 쳐져 있고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입장으로는 내년 3월에 준공이 완료되는 것인데, 주간도 회장과 계약을 하면서 대화를 한 내용으로는 2월까지 마무리 짓는 걸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2월부터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테리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2월 지점에 인테리어는 함께 끝납니다. 이제 속초시장님과 그리고 주간도의 대표이사가 공식적인 사진을 찍은 모습이고요. 연합뉴스에 이제 올라온 사진입니다. 소재지의 전자지번도입니다. 집번은요,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1450에 143번지입니다. 바로 이 위치입니다. 이곳은 속초해수욕장이고요. 위치가 어떻습니까? 저희가 속초해수욕장의 전체를 독점하는 자리입니다. 어느 정도로 알짜인지 여러분들은 아시겠죠. 그리고 주차장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커피숍과 이 뒷면에 있는 주차장들이 전부 다 계약을 함으로써 주차에 있어서 문제가 전혀 없게 되는 카페가 됩니다. 자, 속초해수욕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7, 8월에 유동인구만 약 300만 명이고요. 근데 2019년도 기준이고 현재 2021년은 또 대화가 달립니다. 다음 데이터를 기다려 보시죠. 다음 연도에. 그리고 속초시 연간 유동인구는 2019년도 기준으로 1787만 명입니다. 데이터는 속초시 관광가 출처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지요. 건물의 50% 전체, 1층부터 4층까지 저희가 활용을 하고요. 이쪽은 이제 테마파크가 되겠고, 이건 이제 대관람차죠. 그래서 테마파크든 대관람차든 우리 카페 동선을 통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고요. 옥상의 전체를 저희가 사용하고, 이 대관람차 아래에 있는 테라스 면적이 저희 카페 이제 테라스 면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마어마한 숫자의 해수욕장 인구들이 들어올 텐데, 여기 막 올라서 카페를 커피를 마시거나 놀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실질적으로는 없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으나, 이쪽이 예쁘게 미관과 경관을 생각해서 돌담을 쌓고 꽃밭을 만듦으로써 우리 카페를 들어와야만 테라스를 들어올 수 있도록 구조 설계합니다. 그래서 카페 운영권 사용 면적은 약 400평이고요. 이 건물 내부의 면적으로만 갖고 보게 되면 356평이고, 층간 서비스 테라스 면적과 바로 이곳 대관람차 옆에 바로 이곳의 테라스 면적까지 합치면은 약 400평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체 사업 계획 중에 대관람차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원시설은 65m급 이상의 대관람차가 될 것이고요. 이제 유닛별 테마를 적용한 신개념 캐빈이 될 것인데, 현재 우리 공투에서 굉장히 섬세하게 자세히 들어갈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입장객만 연간 50만 입장객을 예상하고 있고요. 이 50만 입장객은 굉장히 오바해서 잡은 것이 아니고 좀 최대한 미니멈으로 잡은 숫자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카페를 통한 대관람차 탑승 동선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전체 사업계획 중 대관람차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말씀드리게 되면은, 국내 해양 관광지내 최초의 대관람차를 도입하게 되고 65m급입니다. 설악산과 속초 바다의 동시 조망으로 전국적인 관광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이고, 대관람차의 설치는 광주 패밀리랜드와 협력으로 안정적인 시공을 진행하는 것으로 협약을 완료했습니다. 이 광주 패밀리랜드는 참고로 2018년도에 국내 최대 규모의 대관람차를 직접 시공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체 사업 계획 중 이번엔 실내 테마파크입니다. 자세한 것은 일시정지하고 여러분들이 천천히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읽어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속초 실내 테마파크도 50만 입장객을 예상한다는 것이고, 우리 카페와 반드시 연결되어 지나쳐야 되는 동선으로 설계한다는 게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소원을 말해봐 해서 이제 소원과 관련된 컨텐츠를 만든다는 것이고,
또 세 번째는 또 뭐 행운랜드 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뭐 무지개 마을 예쁩니다. 뭐 영원한 사랑 속초 해수욕장과 같은 경우에는 약 20, 30대의 수요들이 몰려듭니다. 돈은 20, 30대가 가장 많이 쓰죠. 뭐 99송이 장미, 러브마크, 하트, 사랑의 그네 등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뭐 대박, 뭐 테마 소원, 소원 강장, 로또 당첨, 돈벼락, 걱정 인형, 변비 탈출, 소원 맞추기 등 여러 가지 다양하게 구성을 맞추고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사업성 분석입니다. 관광객 인구에 대한 이야기고요. 출처는 속초시 관광가입니다. 3년간 속초시의 관광객 현황 중에서 현재 2021년도인데 가장 가까웠던 최근 2019년만 보면은 연간 속초시 관광객이 1770만 명이고요. 현재 3.9% 증감했지만 2021년도는 훨씬 더 많이 증감했다라는 거 저는 이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요 관광지별 현황인데 이제 2019년도 1700만 명 중에서 설악산이 200만 명, 호텔 9개가 65만 명, 리조트 11개가 340만 명, 그리고 기타 1100만 명입니다. 이거는 현재 2019년도 기준이고 그외에 뭐 어떤 연수원 8곳, 척산 온천, 속초 시립박물관, 워터피아 등등등등등의 속초 핫플레이스가 우리 카페를 포함해서 우리 관광테마시설과 패키지로 연계되어 훨씬 더 큰 시너지를 내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사업성 분석인데요. 뭐 교통량에 관한 이제 이야기인데 여기서 한 개 짚고 넘어가는 것은 여름철만 속초 해수욕장이 286만 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2019년도 기준이고. 자, 세 번째입니다. 교통망 및 이제 테마파크 수요에 관련된 어떤 내용인데요. 사업체 속초 해수욕장을 고려하여 개인이 85% 그리고 학생단체가 8% 그리고 일반 단체가 7%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85%가 42만 5천 명이고 학생 단체가 4만 명이고 일반 단체가 3만 5천 명이고 합계가 50만 명 이렇게 산정이 되어 있고요. 비교란을 보시게 되면은 이 관광의 패턴상 비수기 시즌의 학생 단체, 일반 단체의 매출 비중이 타 지역 관광지보다 높습니다. 뭐 경남, 여수, 통영 그리고 내륙권 대비.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영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죠. 우리는 설악권의 새로운 북한 문화체험 콘텐츠 강원도 랜드마크급 관광지가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마케팅할 것인가? 첫 번째, 수학여행 학단, 중국 동남아 인바운드 이제 영업과 속초 해수욕장 내 대형 리조트들과 펜션, 콘도, 숙박업 그리고 관공서의 연수원까지 저희 패키지를 엮게 되고요. 그리고 FRT, 이제 대포항 그리고 설악산 중앙시장 관광지까지 우리가 패키지로 엮게 됩니다. 이건 이제 대단한 시너지가 됩니다. 한번 제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보통의 바다는 한 여름철이 지나면 비수기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이 속초시는 속초 해수욕장 하나만으로 유독 인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설악산 한번 떠올려 보시죠. 언제 가장 많이 등산합니까? 봄, 가을입니다. 그럼 설악산 등산하고 그 외에 수많은 핫플레이스들을 보고서 여름이 아니라는 이유로 속초 해수욕장을 안 갑니까? 아니에요. 반드시 속초 해수욕장을 들립니다. 무엇이 다르느냐? 체류 시간이 다릅니다. 체류 시간이 짧아질 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속초 해수욕장의 핫플레이스 랜드마크입니다. 우리부터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초 해수욕장 저희 관광 테마 시설은 사계절 비수기가 없습니다. 굉장한 장점이지요. 이제 마케팅 영업에 관련된 얘기인데 뭐 설악권 내 숙박업소 투숙객과 홍보를 제휴하고 뭐 수학여행 학단과 해외 인바운드 여행사와 또 이제 패키지로 엮고 관공서 연수원 관공서의 연수원과 또 패키지로 엮고 뭐 가족 연인 단위 개별 관광객 동네 지역 축제를 통해서 또 우리를 홍보하고 뭐 건네에 이제 큰 핫플레이스 음식점 뭐 횡성 한우 마을이라든지 또 이제 다양하게 많지 않겠습니까? 제가 다 전부 짓기는 너무 많아서 말입니다. 이런 어떤 음식점과 또 홍보 제휴를 하고 굉장히 이제 많은 핫플레이스들과 우리 관광 테마 시설이 엮인다. 하나의 패키지가 된다. 우리 관광 테마 시설에 반드시 올 수밖에 없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대림대학교의 교수님이 대한민국 최고의 건축가이신데
현 건축물을 직접 작품으로 설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면이 유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셀 하나하나가 전부 각이 다릅니다. 그럼으로써 동해바다의 물결을 또 표현하는 이 예술적 내용이 가미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지요. 자,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건물이 예술작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핫플레이스가 패키지로 엮었을 때 당연히 적극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또 한 가지 대포항 말입니다. 현재 대포항과 속초 우리 해수욕장과 2km 정도의 거리가 되는데, 이것을 케이블카로 연결시키는 개발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간당 약 3,000명 정도의 인구가 대포항에서 속초 해수욕장으로 내립니다. 이것도 저희 랜드마크인 속초 관광 테마파크 저희 카페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상상했을 때 우리가 하는 사업 관광 테마파크가 수많은 어떤 이제 시설을 통해서 통습하게 되는구나,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영업 타겟에 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천천히 일시정지하고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이제 속초시와 속초시 관광협회를 더불어 속초시 전체를 조인할 수 있는 주간도 회장님을 통해 대다수의 속초시 핫플레이스와 연계한다. 이제 방금 드린 말씀들을 정리한 것이죠. 그리고 국내 슈퍼스타급 연예인 다수와의 마케팅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이름만 들어도 그분이냐, 이런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저희 카페로 와서 홍보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현장 판촉에 관련된 계획인데 일시 정지하고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마케팅 영업에 이제 판촉 계획 두 번째, 현장 판촉 계획의 두 번째도 여러분들이 일시 정지를 하고 천천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부분에 왔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속초 관광테마시설의 매출, 그리고 우리 카페의 매출은 어떻게 되느냐. 실내 테마파크와 대관람차, 편의점, 카페 전부 다 합쳐서 토탈 연매출 1,000억을 목표합니다. 편의점 25평밖에 안 사용합니다. 그리고 사실 실내 테마파크보다 우리 카페가 사용하는 면적이 훨씬 넓습니다. 그래서 전체 건물의 50%, 그리고 테라스까지 합치면 약 400평이 되고요. 연매출은 100억에서 2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초 해수욕장은 비수기가 없다라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고, 사계절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고, 체류 시간의 차이밖에 없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랜드마크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들립니다. 봄, 가을, 설악산, 여름 어마어마하겠죠. 연간 300만 명이 넘어갈 겁니다. 그럼 겨울은요? 겨울에는 당연히 동해로 와야 되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사계절 비수기가 없는 사업에 여러분은 투자하시게 됩니다. 자, 속초 관광테마시설의 매출 및 우리 카페 매출과 관련돼서 두 번째 핫한 내용은 이미 앞서서 말씀드렸던 내용도 들어가 있는데요. 이 서울과 양양고속도로를 개통했고, 그럼으로써 서울과 속초 간의 90분 거리로 단축이 되었습니다. 속초 해수욕장가요. 그리고 두 번째 대포항 말씀드렸죠. 속초 해변에 케이블카 2km 구간으로 추진 중이고요. 여러분들이 언론, 미디어를 통해서 충분히 검색해보시면 바로 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3,000명이 우리 속초 해수욕장으로 이송됩니다. 이송이라는 단어가 좀 재밌네요. 그리고 KTX가 속초역으로 2027년에 들어옵니다. 이거는 단순히 현재 속초 관광 테마시설의 지금 당장의 매출과 관계는 없겠죠. 하지만 간접적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이슈를 통해서 지금 속초시는 제2의 부산처럼 개발이 되고 있고, 어마어마한 유동인구들이 벌써부터 들어오기 시작한다. 이런 어떤 이슈도 거기에 작용을 했다. 왜냐면 서울 사람들 50%가 막 분양을 받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작용을 하겠죠. 왜? 아파트나 리조트나 이런 거는 대지에 대한 지분권을 갖는 것이고, 땅값이 올라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전부 다 오일분양되고 있는 것입니다. 매출과 직접 간접적인 영향은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봐야 되냐면, 우리가 앞으로 속초시의 최고 A급 토지들 공투를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살짝 비춥니다. 2차 공투 멤버 리턴 황금 수익 안내입니다. 내가 투자를 하고 얼마 줄 건데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투자하고 내년 2월에서 3월에 완공됩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1년차 배당이 연 20%를 중간 정산해 드릴 것이고요. 2년차에는 연 25%와 함께 원금을 전액 리턴해 드리는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성과금액 개념으로 200억 매출 시 투자금의 20%를 보너스로 드리고요.
100억 매출 이상을 우리가 도입할 시 투자금의 10%를 보너스로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우리가 45%는 정산해 드릴 것이고, 여기서 연매출 100억을 도입할 시에 55%가 되고, 200억을 도입할 시는 어떻게 됩니까? 65%의 여러분들 황금 리턴 수익이 됩니다. 사업은 너무너무 좋아. 야, 그래,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와, 저 회사가 너무너무 잘 될 것 같아. 근데 탐모가 없으면 난 너무 무서워. 우리 옥션은 최고의 안전을 중요시합니다. 얼마나 큰 수익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게 얼마나 큰 안전인가. 사업의 담보성, 계약서상 특약 장치를 첫 번째로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였냐? 기한의 정함이 있는 조건부 양수도 계약이므로, 기한의 정함이 있다는 이유는 10년 뒤에 우리가 주간도에게 다시 넘겨줘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우리는 운영법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주간도 법인의 정현석 회장 지분 40%를 건물 완공 시까지 담보 목적의 질권을 설정하여 양수인인 우리 위주 F&B 안전성을 보장해주기로 하며, 여기서 위주 F&B는 제가 현재 49% 주주로 있는 외식 법인입니다. 이 안에 일산 창고 43, 그리고 현재 우참판, 일산의 창고 43 같은 경우는 연 매출이 현재 50억에 가까워져 있고요. 돌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참판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연매출이 30억을 찍게 되고, 그 외에 이제 뭐 장어덮밥인 운하기야 뭐 등등등 계속 이제 수많은 외식 브랜드들을 저희가 흡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보 자산이 굉장히 많은 법인으로서 저희 외식 법인이 이 카페를 운영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야, 우리 옥션이 카페를 한다고? 야, 너네가 부동산밖에 못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위즈 F&B는 대화가 다르죠. 최고의 외식 법인 브랜드 대표들로 구성된 법인입니다. 위즈 F&B의 안전성을 보장해주기로 하며, 건물 완공 이후 영업 시작일 이전까지 계약기간 내 천재지변을 제외한 양도인, 주식회사 주간도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양수인의 사업 운영에 있어 우리죠, 금전적 피해 발생 시를 대비하여 주식회사 주간도 법인의 사업 운영권으로 담보해주는 계약과 함께 공증하여 양수인 위주 F&B의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여 주기로 한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드리니까 어렵죠? 일단은 주간도 법인의 정현석 회장이 이 전체 사업권을 갖고 있습니다. 대관람차, 실내 테마파크, 우리 카페, 이것에 대한 전체 사업권을 타당성 검토받아서 사업권을 획득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체 사업권의 40%를 저희가 지휘권 설정하고, 건물이 완공되고 나서 주간도의 어떤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서 우리 양수인인 우리가 카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으로 매출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 전체 사업 운영권을 우리가 담보해주는 계약과 함께 공증함으로써, 잘못했으면 대관람차, 실내 테마파크, 그 안에 편의점, 우리 카페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권과 관련돼서 우리가 대한민국 1군 브랜드인 뭐 스타벅스부터 해서 다 브랜드들 우리가 PT 받아서 야 네가 해 그렇게 해서 월세만 받아도요, 우리 수익은 충분히 챙기기도 어마어마한 수익이 남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우리는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고, 주식회사 우리옥션인 대표이사 이성용이 위주 F&B의 49% 주주입니다. 사업 운영의 경우에는 위주 F&B 통합 외식 법인이 직접 카페를 운영한다는 것,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옥션의 이성용 대표가 현재 49% 주주이자 사장이라는 것, 그리고 이중 안전장치입니다. 위주 F&B 법인은 창고 사삼, 현재 연매출 50억, 우천판 30억, 운하기야 등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고요. 유보 자금만으로도 황금 수익을 리턴해주기에 충분하고요. 이 사업이 매출이 막 많이 안 올라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사업이 안 돼. 그럴 리가 없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법인의 유보 자금과 그리고 이제 현금을 유동할 수 있는 환경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약속된 날짜에 수익을 리턴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여 방법입니다. 자, 공투 개인별 자유선택 기준의 투자 금액표입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싶은 금액을 투자하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1000만원을 투자하실 때는 수수료가 80만원이고 2천만원은 140, 3천만원은 210만원, 5천만원은 350만원, 1억원 투자를 할 시에는 수수료가 700만원입니다. 그리고 1억원 이상 투자는 브리핑 영상 시청 페이지 하단에서 투자 금액을 직접 입력 후 수수료는 비례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동영상을, 현재 저의 어떤 PT 동영상을 보시고 그 아래 페이지에 보면 투자 금액과 투자 선택을 할 수 있는 란이 있습니다. 거기서 선택을 해주시고, 투자 참여 시에는 500만원이란 보증금을 반드시 입금하셔야 됩니다.
투자를 결정하신 후 일체의 변심은 환불이 되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우리옥션 같은 경우에는 타 업체들이 많이 모방을 하고 벤치마킹하고 스파이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정성이 있는 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막 투자 결정을 했다가 나중에 안 한다 함으로써 진정으로 선착순에 참여해야 할 우리 국도종합클럽 회원들이 피해를 보신 일을 막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또 신중한 선택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든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내가 3천만 원 투자할 거야, 5천만 원 투자할 거야 하신 뒤에는 500만 원의 보증금을 함께 입금하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현재 PT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옥션 이성용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